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지역사회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구속수사 등을 위한 투쟁을 선언했고 민생회복 행보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광주 시민단체가 연합해 만든 광주 비상행동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체포, 구속수사, 내란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또 오는 21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는 시민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집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확정될 때까지 광주 시민 총궐기 대회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민주광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당 역시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탄핵 선고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씨에 대해 탄핵 결정을 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씨를 내란 수괴로 구속 수사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민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12.3 내란 사태로 전국마저 혼란해져 각종 연말 모임이 취소되는 등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지역 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여 지역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공공 배달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국비도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회 사정 때문에 전국 겸 사정 때문에 챙기지는 못했는데 AI 예산을 비롯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또한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탄핵안 가결 이후 지역사회는 대통령 파면과 민생 회복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들은 이른바 윤석열 체포 결사대를 결성해 트랙터를 몰고 서울까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밭에 있어야 할 트랙터들이 거리에 줄지어 대열을 맞춥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정말 문지랭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갖고 이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농민들이 트랙터 행진에 나선 겁니다. 국민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바로 체포, 구속해서 정말 이 현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농민들이 좀 앞장서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농민들의 트랙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며 서울로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끝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도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재난 대응 국가책임 농정과 개방농정 철폐 등을 담은 농민 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빨리 대통령직을 탄핵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죄를 짓고도 죄를 진 줄 모르는 대통령이 이 나라 대통령입니까? 전남에서 출발한 트랙터는 모두 11대. 윤석열 체포 결사대로 이름 붙인 트랙터는 경상도와 충청도 등 전국에서 합류해 오는 21일 서울에는 200여 대가 집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 토요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안 투표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한 탄핵안 제안 내용이 화제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광주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광주에 큰 빚을 졌다며 국회를 울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탄핵 소추안 투표에 앞서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깨달았다는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박 의원은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며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실제로 2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에서 80년 5월 광주의 교훈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탱크의 진입을 막으며 국회가 계엄군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했고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었고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도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공수부대 애들이 또 국회를 난입하는 것을 보고 그때 80년도하고 똑같구나 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그 앞에 나서서 막고 군인들도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5.18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각종 상임위 질의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법제사법위에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금만 늦었으면 5.18과 같은 끔찍한 일이 되풀이됐을 거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의 영상을 틀기도 했고 국방위 질의에선 김영삼 정부 당시 5.18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있었고 선배들의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은 젊은 군인들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국방부 차관은 참담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저도 참담합니다. 매우 슬프고 괴롭습니다. 국방 차관의 직책이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민주주의 기둥이 흔들렸던 비상계엄 사태에서 5.18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열망과 염원은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12일간의 치열했던 순간을 김영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3일 한밤중 느닷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150여 곳은 곧바로 광주 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꾸리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에 돌입했습니다. 1980년 5월처럼 5.18 민주광장에는 시민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 검찰 독재 타도를 위해서 거대한 민중의 항쟁을 오늘 이 순간부터 전개할 것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결의했으면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닷새 만에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시민들은 이번엔 국민의힘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마음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천불이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딸과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화가 나서.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은 건 지난 12일 대통령의 온갖 궤변이 담겨진 28분짜리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대학가와 노동계, 종교계 등 각계 각층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국회의원 전화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윤석열의 퇴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본분과 소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결국 지난 14일 두 번째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고 시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보이며 환호했습니다. 5월 광주 정신이 건재함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5.18의 민주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계속 실현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안 가결까지 5.18 민주광장이 모인 인원은
누적 7만여 명.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월처럼 하나된 모습으로 용기와 헌신을 통해 민주주의의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건 빛의 혁명이라고 불린 응원봉입니다. 소중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니고 있는 가장 빛나는 것을 찾아 나왔을 뿐이라는 이들에겐 K민주주의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장을 수놓은 각양각색의 응원봉. 짓밟힌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달라는 뜨거운 외침 속에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NCT 응원봉이고요. 이거 발광이 잘 되고 진짜 때려잡자고, 망치 응원봉이니까 때려잡자고 가져왔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젊은 세대들이 시위 중심에 나선 이유는 뭘까? 현 정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갈라치기 정책이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후보로 나갔을 때 막 좀 갈라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와서 좀 말도 하고 좀 소리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분노를 표출할 방법을 몰랐던 젊은 세대들에게 K-팝 팬덤 응원 문화는 보이지 않는 벽을 뛰어넘을 수단이 돼줬습니다. 그래도 항상 지켜보고 있었고 항상 뉴스로 접했었는데 이번 한 명 한 명이 모이면서 크게 된 것이 저희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고 떼창문화로 대표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며 키워온 강한 단결력. 소중한 것을 향한 그 외침들은 세대를 뛰어넘어 진정한 비폭력과 연대를 이끌었습니다. 응원봉이 소중한 거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조금이라도 작지만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빛나는 거 가지고 나왔어요. 국민들이 더 힘을 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가결이 될 수 있게 그 징계 파면을 할 수 있게끔 끝까지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할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이미 몸소 경험한 이들이 만든 K민주주의가 촛불을 횃불로 키워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시공업체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6년 만에 지난해 어렵게 시작된 고흥 동강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새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자금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중장비들이 공사장에 멈춰서 있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만 흙을 퍼 덤프트럭에 옮겨 담습니다.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공사는 지난 5월 중단됐다 9월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4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지만 현장에 투입된 장비는 80% 줄었습니다. 시행사의 자금난 때문입니다. 건설 장비가 한 20대 정도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최소화해서 4대만 하고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농수산물과 식료품 가공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농공단지입니다. 29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3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공정률은 37%. 시행사는 착공 때보다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났고 공정률만 절반을 넘으면 계약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 유동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금 연말이라 연초에까지는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1월 달부터는 좀 대대적으로 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6년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공사가 멈췄던 만큼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열린 기공식에서 고흥구는 더 이상의 공사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농공단지 조성 지원금은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중단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등을 철저히 해서. 동강특화 농공단지 완공 시점은 내년 12월. 고흥구는 내년 추경 예산안에 지원금 몫으로 최대 32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생활가전 제조업체인 DK 주식회사 김보곤 회장이 오늘 광주 MBC를 통해 성금 2천만 원을 광주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습니다.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170호 회원이기도 한 김 회장은 올해 불경기에 탄핵 전국까지 겹쳐 광주 지역 이웃돕기 성금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자며 지역민들에게 성금 기탁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수십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보건소는 서구 금호동의 한 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생들에게 제공됐던 급식과 조리도구 등을 확보해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재심 선고가 오는 18일 예정됐었지만 심리할 내용이 많아 다음 달 6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완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